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소식은 오늘 주말 아침, 즐거운 아침이 되실 수 있게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들, 뉴스 기사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수 손태진 씨, 안성우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왜 굳이 하게 되는지 제가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위상과 트로트계에서의 업적은요,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동료 가수들,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작곡가들, 관계자들, 가요계 선후배들도 다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요 짧은 영상 하나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임영웅 선배님을 건드는 거 아닙니다. 임영웅 선배님 항상 중요하고 항상 저는 사랑하고 있느냐? 임영웅 화이팅! 들으셨어요? 자, 이게 누구냐? 국민적 캐릭터죠. 펭수. 아이들은 워낙 좋아하고 이제 성인들도 다 잘 아는 바로 그 펭수라는 캐릭터인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행사장에서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 임영웅님은 건들면 안 된다. 우리 임영웅 형님은 내가 평소에 너무 존경한다. 임영웅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웃긴데 이 마지막 부분에 뒤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건행이라고 외쳤던 거 들으셨나요? 저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당최 어떤 사연인지 저도 100%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SNS에 쭉쭉쭉 번져나가면서 너무나 웃기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웅시대 분들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건행을 다 같이 외쳤는지 제가 참 이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팬사인회 때 하나의 사연이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된 사연에서 남편이 펭수를 보게 해주고 굿즈를 사도 뭐라 하지 않고 응원해준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임영웅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임영웅을 좋아했다면 가구고 뭐고 전부 다 바꿨을 텐데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보내줬어야 될 거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아니 펭수를 좋아해서 온 어머님인데 임영웅 안 좋아해서 다행이라고 하니까 이 펭수가 갑자기 멘트를 한 거죠. 나는 임영웅 형님 너무 존경한다. 우리 임영웅 형님은 건드는 거 아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다. 임영웅 화이팅이라고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건행이라고 외쳤던 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 팬사인회, 펭수 팬사인회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이 지금 일파만파 번져서 이 펭수의 팬사인회가 아주 그냥 제대로 뒤집어졌다. 제대로 빵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연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안성우 씨의 팬분들, 손태진 씨의 팬분들도 보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싱어송라이터 서른도, 임영웅에 이어 손태진도 대박 히트 시동을 걸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특전곡으로 발표된 가수 손태진 씨의 참 좋은 사람이 음원 사이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어준 싱어송라이터이자 유명한 우리 서른도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나아가서는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손태진 씨가 지금 이 벨소리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임영웅에 이어 손태진도 대박 히트 시동을 걸고 있다. 자, 이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서른도 선생님조차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작곡가로서 그 이름을 더욱더 널리 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임영웅이란 가수는 무명 가수에 불과했는데 수년이 지난 요 몇 년 사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오히려 수십 년 활동을 한 서른도 선생님의 경력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로서의 이름을 올릴 만큼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특종곡을 받은 손태진 씨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에 이어 손태진 씨도 대박 히트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른도 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해서 유명하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자신의 노래 보랏빛 엽서를 불렀을 때 오히려 배웠다.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서른도 선생님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씨가 수년 전에 이 서른도 선생님을 통해서 가수 임영웅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는 정말 저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성을 만든다는 건 정말 이 트롯계에서 귀한 존재가 나타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트롯계에서의 이 업적은요.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트롯곡을 앞으로 더 부를지 아니면 멈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신화가 영원히 기억될 거란 말이죠. 이 가운데에 이 손태진 씨와 미스터 트롯 역시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서른도 선생님의 작곡 노래로 인해 이제는 임영웅님에 뒤이어 손태진 씨도 대박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팬덤 뿐만이 아니라 이 관심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인 손태진 씨와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와의 이 대결 구도를 굉장히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손태진 씨와 안성훈 씨의 이 팬카페 회원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팬카페 회원 숫자에서는 손태진 씨가 소폭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 노래의 음원 차트 순위라던가 팬덤의 이 파워를 비교했을 때는 누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예만 든다면 이 두 사람이 적극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률로서 어느 정도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손태진 씨가 나오는 불타는 장미란의 시청률은 최근 4.6%, 최저 시청률은 뭐 3%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반면 이 미스터 로또의 경우는요. 최신 시청률이 6.3%, 최고 시청률이 8.6%로 딱 불타는 장미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MBN 방송사에서 운영되는 이 불타는 장미단 그리고 TV조선의 이 미스터 로또 두 프로그램의 승자는 아무래도 안성훈 씨가 있는 미스터 로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 기사에서도 나타나져 있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손태진 씨가 노래로서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임영웅이라는 이 트롯계의 전무후무한 전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전철을 밟아 나갈지도 많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불타는 트롯맨이나 나아가서는 미스터 트롯 2나 바로 앞서 엄청난 기록을 세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롯계에서의 영향력이 뭐 손태진 씨 같은 경우는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로 이어졌고 뭐 안성훈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하고 함께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또 함께 참가했던 참가자의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두 사람 또 나아가서는 뭐 미스터 트롯 3, 불타는 트롯맨 2가 될진 모르겠지만
후속 프로그램과 후발주자로 등장할 많은 트롯 신예들에게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안성훈 씨와 또 손태진 씨의 지금의 흐름은 임영웅이란 가수와 미스터 트롯이라는 시즌 1의 영향력이 막강했기에 어찌 보면 이들의 길도 탄탄대로로서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팬덤 역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처럼 거대한 팬덤이 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찌됐건 트롯계의 선례로서 남은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앞으로도 트롯곡을 부를지 트롯계를 영원히 떠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태진 씨, 안성훈 씨와 같은 후발주자들, 동료, 후배 가수들에게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이런 기록들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부천사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공식 뮤직비디오 6,600만 뷰를 돌파했다. 그만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영상들을 모조리 합쳤을 때 1억 뷰를 돌파한다. 새로운 1억 뷰 노래가 탄생했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공식 뮤직비디오가 6,600만 뷰를 돌파한 소식이 언론사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크러쉬 앞에서 부른 임영웅님의 뷰티풀 역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9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2020년 11월 13일 날 올라온 이 뷰티풀.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트롯 가수로서만 평가를 받고 있었던 대중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 뷰티풀 노래를 부르면서 크러쉬라는 가수의 트렌디한 음악을 임영웅님만의 새로운 스타일과 색깔로 소화를 해내면서 우리 영웅시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극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 저런 노래도 소화가 되는구나. 성대를 갈아 낀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러한 점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더 깊게 느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임영웅 56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에 질주하고 있다. 킹영웅 파워다. 스타 왕중왕 투표,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하고 계신 투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도 13만 5천 표가 넘는 득표를 받으면서 정상을 거머쥐게 되었죠. 1차 투표 때부터 무려 56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 굳건한 인기는요, 다시 한번 킹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위에는 트롯맨 영탁님이 9만 표로 순위를 올렸고 3위 역시 이찬원님이 9만 표로 3위의 이름을 올렸는데 임영웅님 혼자 받은 투표수가 14만 표에 육박하고 있으니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실질적인 이 스밍 파워처럼 투표 파워와 팬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임영웅님이 어느 정도 휴식기다 보니까 뉴스 소식도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뭐 소시와 같은 유튜버들의 조회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임영웅님이 휴식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만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웅시대 분들의 탄탄한 팬덤의 파워를 볼 수 있고요. 2집 앨범이 다시 발매가 되거나 신규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라이트했던 대중들과 팬분들도 모조리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기록, 신기록이 연달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씨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항상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계세요. 제발 임영웅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너무 근황이 궁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집 앨범은 도대체 언제 발매가 되는 거냐.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중요한 내용을 좀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내용이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AI 임영웅이 부른 찬양, 찐 은혜를 담았을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무단 발췌한 이 심각한 유튜브 영상이요. 결국에는 기사에도 회자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지난 6월 말 공개된 임영웅 찬양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은혜로운 CCM이라는 제목의 영상엔 무려 72만 조회수.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엄청난 조회수가 폭등했습니다. 이 추세면은 100만 조회수도 가능할 지경이에요. 댓글만 4천여 개가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광야를 지나며 등등등 6곡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은 채 감정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화면 내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찬양에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라고 해요. 임영웅의 목소리로 찬양가를 듣게 되다니 놀랍다. 더 많은 찬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달라. 이런 요청들. 또 임영웅 찬양들을 사람들이 듣고서 또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라는 응원까지.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찬양 영상은 진짜 임영웅이 부른 게 아니다. 임영웅 찬양을 올린 제작자는 영상 설명란에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지원으로 합성된 음성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댓글들의 반응을 지켜보자면 제작자의 공지를 보지 못했거나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가짜에 현혹되지 말라 라는 날선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다. 합성한 목소리를 뒤늦게 알게 된 네티즌은 본인의 허락도 없이 목소리를 훔쳐서 버젓이 진짜인 양 영상을 만드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분노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소천사님들의 반응하고도 똑같았죠. 결국 이 영상은 임영웅님이 크리스천이다라는 이상한 오해를 만들게 했고 초상권을 무시했다라는 점 등에서 피상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다른 차원의 논쟁도 불거졌는데요. 임영웅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AI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혼 없는 기계가 만들어준 복음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와 얼굴과 이름이 이렇게 특정인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내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법조항 자체가 현재 굉장히 미비하고 부실하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고 있질 않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보이콧, 보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유튜브를 잘 할 수 없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글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와 인기와 유명세가 막강해지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저렇게 만들어낸 특정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이거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암울합니다. 아직은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 조항 자체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저작권을 원곡 가수가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나서서 이거 내 목소리하고 내 이름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들 초상권에 대해서는, 이름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겠지만 이 영상의 제목도 엄밀히 보면요. 트로트 가수라고 되어 있지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임영웅님이죠. 그렇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 여부로서 뭐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얼굴을 갖다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런 영상을 무작위로 찍어낸다면 이거 막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표파리들을 막는 것처럼 그저 보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높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임영웅의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작년에 올라왔던 칼럼이거든요. 임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예계, 일반, 나아가 광고계 전반에서도 블루칩으로 통하는 인물이 임영웅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성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제는 가늠조차 힘들어졌다. 이름 석자 그대로 탄탄대로 위에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런 위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처럼 중요한 정규 데뷔작 발매를 위해 이만큼 완벽한 상황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곡을 들고 가수로서 임영웅님은 정규 앨범을 발매했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맞다. 임영웅은 가수다. 그는 자신의 곡을 직접 쓰지 않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노래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부르는 가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런던보이, 모래알갱이까지 이제는 자작곡을 발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었던 1집 정규 앨범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완성도와 노래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극찬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아주 놀라운 앨범이다. 이후 가장 오래 유지될 법한 임영웅 노래 세계의 기준을 넌지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1집 앨범은요, 임영웅님 스스로에게 각별한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의 1집은요, 임영웅님이 직접 밝힌 가수 임영웅의 음악적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일단 그는 앞으로 트로트와 발라드만 부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장르의 문을 열어 확인시켰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즉, 데뷔 앨범 자체를 나는 영웅이다 라는 자신감 어린 타이틀로 치렀으니 다음 앨범은 영웅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 라는 예술적 자존감으로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을 해요. 2집 앨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됐을 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장르로서 임영웅님의 자작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초대박 앨범일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함께 곡 작업에 들어가는 작곡가분들 어마무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달해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조용수 작곡가님은 이제나마 믿어요 노래 한 곡만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나마 믿어요 저작권료가 입금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 노래 덕분에 롯데타워로 이사까지 가능해졌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당시에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한 곡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을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 씨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님이 이미 최근에 제주도에서 만나기 이전부터 강남 쪽에서 목격이 됐을 당시에 분명히 앨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실제로 제주도에 내려가 조용수 작곡가님과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인스타 라이브로 직접 공개했어요. 사실상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과 함께 2집 앨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인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발매될 또 다른 작곡, 싱글 앨범일지는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적 작곡가님 역시 마찬가지죠. 이적 작곡가님 역시 임영웅님의 노래 덕분에 방송과에서 마주치면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예능인의 한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조회수만 수천만 뷰가 나왔죠. 그 저작권료의 대다수를 가수보다 작곡가인 이정님에게 더 많이 갔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재석님이 임영웅님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을 때 내가 그렇게 처진 달팽이 같은 거 한 곡 더 써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런 이적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니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이 당시에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이적 작곡가의 선택은 초대박으로 이어졌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도대체 언제 발매가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글쎄요. 8월, 9월 저는 2집 앨범 발매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새로운 앨범 발매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8월 달력을 넘어가서 10월 달력부터 아시다시피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시상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시상식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한 곡으로 연말 시상식까지 상을 수상받는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래알갱이는 아시다시피 빌보드 차트에 진입이 됐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 좀 아쉽고 무언가 좀 부족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앨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시상식이 있기 직전까지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집 앨범은 안 나오나요? 2집 앨범은 올해 안에 나올 발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미 임영웅님이 직접 콘서트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임영웅님의 깜짝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다 보니 2집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까지는 시간이 확실히 내년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9월, 10월 요 시상식이 나오는 그 사이에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10월 달부터 시상식이 있으니 적어도 임영웅님의 신곡이 스밍이 되고 차트에 올라가고 기록을 세우고 판매량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월, 9월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저는 싱글 앨범 발매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전에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폴라로이드 노래를 녹음하던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배경, 우주 비행사와 관련된 노래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제작곡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최근 누구와 만남이 굉장히 잦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유튜버 궤도님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어요. 왜 자주 만나겠습니까? 물론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고 임영웅님의 관심사인 우주에 대한 연결고리도 있지만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자신의 싱글 앨범곡인 우주 배경의 노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고자 최대한 우주에 관련된 사실적인 부분을 이 앨범에 담고자 유튜버 궤도님과 만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궤도님도 그렇고요. 조용수 작곡가님도 그렇고 임영웅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은 임영웅님이 얼마나 진지하고 음악에 대한 진심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증언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궤도 유튜버분 역시 임영웅님과 사적인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에 조용수 작곡가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최근에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부분을 한번 잘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집 앨범이 발매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싱글 앨범, 특히 우주비행사 배경으로 발매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노래가 궤도 유튜버분과 만나고 나서 잦은 개인적 만남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죠? 8월, 9월 사이에 시상식이 시작되기 사이에 임영웅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싱글 앨범 발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소시의 이 예측 예정표, 발매 일정표 어떻습니까? 여기에 2집 앨범에 대한 향후 스케줄표까지 저는 이 8월, 9월 사이 또는 올 연말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2집 정규 앨범 발매와 봄 때쯤부터 우리 2022년도 때처럼 1집 정규 앨범처럼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쉬는 구간이 없죠. 싱글 앨범 모래알갱이가 나왔죠. 나아가서 조만간 임영웅님의 또 다른 신곡 앨범이 발매가 되죠.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의 연말 시상식 이후에 내년 연초에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발매와 향후 전국 콘서트까지.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